송영길 의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50억 달러 방위 분담 요청을 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80억 달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저희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물론 스가 장관은 부인을 했지만 현재 언론상으로 알려지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 분담 인상이 한국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 나토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모의 증액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미국은 어쨌든 방침이 새로운 접근 방법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제 이 문제에 말씀은 접하고 특별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일본, 나토에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한미 동맹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방위 분담을 5배나 요청한다는 말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동맹은 파탄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와 한미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복적 차원에서 5배 방위 분담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미국에 더 잘 보이려고 열심히 이 미국 관계를 관리해왔던 아베 신조의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이 현재 20억 달러를 80억 달러로 4배에서 5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지지통신 모든 언론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언론 보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발생했을 때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 정부를 뒷받침해서 우리 정부가 교섭력을 가지고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도록 힘을 모아주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원을 해주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양식 있는 언론인들이나 여야 의원들이 한미 동맹을 용병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요. 예, 그런 보도도 많이 봤습니다. 현명하게 잘 한국이 견디기를 바란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또 미군 철수 문제는 에스퍼 장관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약간 뉘앙스도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보수 언론들이 항상 단골로 미군 철수에 대한 그 압력에 굴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석현 의원도 제기했지만 미 상하오 야원이 이미 법안을 통과시켜서 22,000명, 28,500명 이하로 축소할 경우는 미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내년도 수권법은 아직 확정적으로 통과된 건 아니고 상하원의 그렇습니다. 문구 예. 조율이 좀 필요한 알고 상황인 있습니다. 걸로 알 수 예, 있습니다. 닉슨 독트린을 알고 계십니까? 1969년도의 괌 독트린 장관님. 예. 그때 닉슨 독트린은 아시다시피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시아인의 방위는 아시아인에 맡기겠다 이러한 원칙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뒤로 약 2만여 명의 미 7사단 병력이 철수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카터 대통령 이후에 또 주한미군 철수가 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뭐라 그랬냐면 미사일 개발을 지시하고 자주국방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때 율곡 사업이 추진됐고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추진하기 위한 태극 72 전시 계획 훈련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8월 달에 뉴욕 타임스와 박정희 대통령이 대담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한국군 현대화 계획이 4 내지 5년 추진되면 주한미군 없어도 철수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군이 독자적으로 대북 방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그 기사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것을 계속 주장하고 그런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핵 개발과 자주국방 노선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그 안보 정책의 가장 근간은 비핵화가 큰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뭐 미국과의 관계가 핵심적이지만은 국제사회의 관계도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정한 입장이고 네. 이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그 비확산 분야에서 상당히 모범 국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근본 우리 정책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저렇게 비합리적인 이유로 50억 달러의 분담 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을 파탄시키는 그러한 자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굴복할 수 없고, 여기서 굴복하게 되면 이게 1년에 50억 달러면 10년이면 500억 달러인데, 그 500억 달러면 우리가 충분히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국방부에서 평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강경화 장관님께서 강경하게 입장을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장벽 세우려고 지금 예산을 확립해야 되는데, 예산을 지금 의회에서 하나도 통과 안 시켜주니까 이 돈 올려가지고 다 전용해서 멕시코 장벽 세워가지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써먹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장기적인 한미 동맹을 바라보지 않고 한 정권의 아주 즉자적인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게 춤추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사실 지소미아하고 방위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지소미아를 우리는 T사로 가능하다 그러는데 미국은 계속 지소미아를 지금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외교부나 청와대에 하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90일 전에 이거를 최종 지소미아 종료를 판단했을 때 그때 미국하고 상의했을 거 아닙니까? 정의용 안보보좌관이 볼턴과 상의를 했을 것이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폼페이오와 그때 사전에 이 문제를 상의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입장 그때 설명했습니다.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미국의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미국은 분명히 유지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우리가 지금 알려진 정보나 언론의 보도를 보나 제가 듣는 보고를 보더라도 그때 강도 청와대나 외교부는 미국이 원론적 입장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어쩔 수 없이 수긍할 것이다, 미국이 양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지 않았냐는 거죠. 근데 왜 그때 과연 존 볼턴이 우리 정의용 실장한테 지금의 현재처럼 지금 에스퍼 장관이나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높은 강도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자주 소통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저는 외교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그 두 분과 강경화 장관님, 정의용 실장이 소통의 주요 채널인데, 그 채널을 통해서 미국이 저는 일본처럼 이런 정확한 의도가 소통이 안 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우리가 좀 전략적 판단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그때 미국이 왜 그때는 이런 강도 안 해놓고 지금 그러냐고 오히려 미국한테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은 T사로도 된다고 우리는 하는데 지소미아를 주장한 이유는 미국이 빠지고 사실상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역할을 일본에다 떠넘기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한일 간의 직접적인 군사협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미국의 역할을 줄여가고 일본을 재분야화시켜서 다시 일본이 주한미군 대신 주한 일본군이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에 들어오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방위를 분담시키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소미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일 간은 동맹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건 정말 잘한 일이고 중요한 지금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이것이 무슨 나라가 망한 것처럼 단식 농선하고 계시는데, 지금 단식을 해야 될 것은 오히려 지소미아 파기 유지와 한미 방위군 분담 압력에 대한 정부 지지 단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한미 동맹으로도 대북 위협은 충분한 것이지 일본과 군사 동맹을 할 이유도 없고, 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직시를 하지 못하는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상 군사적 적대국으로 만드는 어리석이나 한미일 군사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장관께서는 이번에 절대 굴복하면 안 된다는 자세로 원칙을 지켜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방위비 협상에서 그 미국 협상 대표가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자기들이 박차고 나갔는데, 우리는 SCM에 따라서 원래 그 프레임으로 제시한 거잖아요. 그 SCM의 제시가 인건비 지원, 군수 지원, 군사 건설. 근데 이 세 가지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50억 달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을 요구하는 건데, 우리가 예상하는 프레임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뭐 미군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사드 배치 비용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장관님? 그 부분은 좀 국방부 쪽에 아니 뭐 국방부 노리지만 외교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가 대고 사드 배치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걸 하겠어요? 중국한테 이렇게 우리가 사드 배치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보고, 사드 배치가 실질적으로 미국이 북의 그런 스커드 미사일을 막을 수 있으면 모르지만 어떻게 그 고고도 미사일이 의미가 있습니까? 북이 고고도로 공격할 리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의 미사일이 여기에 도달하는데 뭐 몇 초도 안 걸리는데 언제 공중에 요격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위비 분담이 GDP 대비 2.8%, 나토가 2%, 독일이 1.2%, 일본이 0.9%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2% 이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기준에 훨씬 우리가 다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 슐레진저 미 국방부 장관이 197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군 철수하려면 해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율곡 계획을 통해 자주국방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슐레진저가 철수 허락 말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뭐 그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정확히 그 밑에 차관님 그 뒤에 웃지 말고 우리 국장님 그 우리 장관님한테 그 요약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차관님. 1975년도 한미 안보 헬레비에 때 슐레진저 미 국방부 장관이 했던 발언 내용,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예 율곡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위 산업의 육성, 그리고 한국군으로 독자적으로 태극 작전 계획 수립을 통해 미군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만약에 6.25처럼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외부의 지원 없이 북이 독자적으로 남침할 경우에 대한민국 국군의 힘으로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주국방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나는 아주 지극히 타당한 논리라고 보는데, 아니 소련이 이미 무너졌고 러시아,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리도 없고 북이 우리를 도발할 리도 없겠지만 가사 도발하더라도 중러가 지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40배 GDP 규모를 가진 대한민국이 북의 그 전력을 하나 해결 못해서 한미 동맹도 지소미아로 일본의 협력까지 한다는 게 과잉방위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그 군사적인 그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툴이지만 그런 정무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장관님, 저는 국방부보다도 외교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에치슨 라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빠지면서부터 이미 여러 가지의 그런 한국 전쟁의 조건이 외교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외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은데 저는 이 전쟁이 발생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 자체가 이미 전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남북 모두가 지금 전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게 외교가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일선이고, 외교가 실패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군대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그렇지만은 또 국방으로서는 이 굳건한 대비 태세, 방위 태세를 또 늘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은 또 국방의 책임입니다. 저는 미국 쪽에서 방위비 예산 안 되면 미군 일부 감축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군 나가라고 하지 않겠지만 감축한다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협상을 임해야 저는 우리가 교섭력이 되는 거지. 미군이 좀
일부 감축한다, 철수한다, 벌벌 떨면은 어떻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일관되게 미국한테 오히려 임대료 내놔라, 미군 감축하면 임대료 깎아주겠다, 이런 강한 자세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좀 교섭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아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자신감을 한 겁니다. 아니, 그리고 전력 자산 전개 비용, 해구산 비용 달라고 우리가 핵 개발을 안 한 대가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핵 개발하면 무슨 미군이 필요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강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